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제 수능 본 자녀들 희비가 교차하고 있죠. 인생에서 수능은 한 과정일 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험 보는 수험생들 머릿속에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 멜로디가 계속 맴돌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11월 14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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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하도 요즘 AI로 뭐 가짜 영상 만들었는데 그런 거겠죠, 안진용 기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제작 영상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8번째 돌이 되는 날인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전 8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숙모제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실 108돌 기념 문화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유족 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행사에서 앞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AI 영상으로 등장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라를 맡았을 땐 먹을 것도 희망도 없었어. 그저 잘 살아보자는 마음 하나로 버텼지. 국민이 일했고 기업이 뛰었고 젊은이가 땀을 흘렸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이었어. 이제 보니 임자들 참 훌륭하오. 맨땅뿐이던 이 땅이 오늘은 전자, 반도체, 방산, 첨단 산업으로 빛나고 문화의 힘까지 세상을 이끌고 있지 않소. 오늘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맙소. 임자들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많소. 번영의 미래가 있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는 당신들, 그대들의 미소가 보기 좋구려. 실제로 생전에 저런 내용의 연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귀에 박히는 단어 하나가 영화에도 등장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거 지시를 낼 때 임자 뜻대로 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임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이 실제 그 연설 장면을 촬영했던 것이 아니고요. 앞서도 뭐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966년에 촬영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그걸 토대로 해서 AI 인공지능으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복원을 해낸 것이죠. 그런데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저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말 실제 같다 이런 느낌을 토로할 정도였으니까 네. 아마 저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자리에 유족 측 대표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닐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 싶어요. 근데 이제 생전에 아버지 모습을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곁에서 너무 이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I가 하니까 좀 뭔가 낯설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진답니다.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심정에 지금 꽂힌 것보다 여러분 보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헤어스타일 완전 대박 샀고 얘 맨날 저 올림머리만 하다가 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뭐 옷 스타일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더 편안한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암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중요한 근간이 됐다. 인정할 건 인정하죠. 옛날에 진짜 이게 그렇죠. 진짜 트레이드 마크네 진짜.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신 걸 보면 네. 조금 정치에서 일선에 떠나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당연히 딸로서 아버지가 그리워질 수밖에 그러겠죠.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영상을 재현하면서 물론 저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현대에 지금에 맞는 말을 했어요. 쭉 그러네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에 이렇게 발전된 것은 청년,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좀 기뻐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모습 보면 대한민국 그럼요. 엄청 발전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 같은 곳에서 산업화의 기초를 닦은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맞고 그 위에 또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공과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신으로 산업화의 그 모델이 지금의 반도체나 디지털 혁명의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 진짜 대한민국 정말 소중하게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진짜 긍지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머나 우리가 그동안 홍진경 씨 하면은 진짜 뭐 방송인 맨날 또 개그맨 출신 뭐 모델 출신 그랬지만 김치 공장 사장님 그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김치 공장 견학 한번 시켜주세요. 또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 맞습니다. 네. 사실 겨울 김장철이 되면요. 홍진경 씨는 그 누구보다도 바빠진다고 합니다. 어제는 방송국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김치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진을 보니까 위생복에 마스크에 고무장갑, 어머, 위생모까지 이거예요? 언뜻 보면 반도체 공장인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착용을 딱 하고 철저한 위생 기준 아래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으로 딱 짐작이 됩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쓴 글도 굉장히 자세했는데요. 겨울철에만 수급되는 천수무 단단하고 아삭합니다. 그리고 황석어젓, 갈치속젓, 생새우까지 오늘부터 3개월 숙성 후에 내년 봄부터 팔아요라고 하면서 와. 해시태그로 본업 모두 석박지까지 달면서 제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야. 본업에 집중한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아니 내부를 지금 웬만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농담으로 장유미 변호사님 이건 영업 비밀이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업 비밀은 절대 안 알려줘 하는데 지금 공장 내부 김치 제조 과정까지 속속들이 공개했다. 그만큼 나 자신 있어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김치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이나 청결 그리고 이런 레시피도 사실 다 공개가 되는 건데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팬들도 야 진짜 기대된다 이런 또 기대치가 높아지기도 했고 네. 평소 홍진경 씨는 이거 나만의 레시피니까 나만 갖고 이거 사업으로 성공해야지 이러지 않고요. 다 공개를 평소에도 해왔습니다. 이 김치 비법이 뭔지 레시피는 뭐가 들어가는지 왜 맛있는지 이런 걸 공유하기도 했고 다 비법 퍼주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뭐랄까요. 이게 좀 열린 자세인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 알려줘도 이거대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김치 제작에 대한 또 경영 철학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워낙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고가 어땠는지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공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년 넘게 이걸 꾸준히 한계를 걷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워낙에 자리를 잘 잡았다 보니까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계속 돌았던 거예요. 보통 연매출 400억 대박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하니까 홍진경 씨가 2년 전에는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를 공개하기까지 했어요. 예, 2023년도에. 근데 적게 벌어요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버는 건 사실입니다. 네. 누적 매출액은 3,1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연 매출액은 평균 180억 원 정도. 그런데 세금 떼고 월급 떼고 직원들 뭐 이거 인건비 그리고 재료 매입비 다 떼면 진짜 이익은 쥐꼬리만 하다라고 하는데 엄살 아닌가요? 예, 약간 엄살을 보이죠. 또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미국 진출까지 성공한 걸 보면 어머나? 진짜 연예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사업가 홍진경으로서도 진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회사가 커져서 20년 만에 미국 진출 성공이다. 아니 그럼 미국에서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13년간 계셨던 미국에서도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갑시다. 자, 갑시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성공한 CEO를 만나는 프로그램이야. 어느 날 봤는데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진경이가 만든 김치가 매장에 쫙 깔린 거야. 미국에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한인마트가 있어요. 엄청나지? 한인마트가 있어요. 전체 미국에 70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김치가 다 깔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게 제가 그 매장 돌면서 사인회하려고 이번에 짐 싸서 지금 오늘 가는 거예요. 사업은 처음에 이제 엄마가 김장철에 동네 분들이 엄마한테 재료비를 다 몰아줬어. 엄마가 이제 담그면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다 같이 담궜어. 그래서 나눠 가졌어.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은 딱 거기까지, 그 정도예요. 근데 나는 딸로서 이런 가장 엄마다운 음식, 그냥 가장 집밥 같은 이 음식을 나는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고, 이제 점점 이렇게 커졌는데. 야. 아,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군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상표는 홍진경 씨 이름을 내건 김치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홍진경 씨 어머니 지분이 좀 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의 지분이 높아요. 연예인 홍진경을 낳기도 했고요. 사업가 홍진경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아까 보면은 비법들을 왜 다 공개하냐고 하는데 비법 공개에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손맛인데 그 손맛이 바로 어머니의 몫이라는 거죠. 실제로 홍진경 씨는 재료, 밭, 공장 레시피 등 모든 맛내는 것은 엄마가 담당을 한다. 그럼 나는 뭘 하냐? 마케팅과 홍보 담당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머니는 월급을 받을까? 이 질문에 궁금합니다. 대해서 홍진경 씨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린다고 하는데 꼭 저렇게 말하더라. 근데 이거는 어머니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노고 속에 미국으로도 진출을 했는데 실제로 홍진경 씨가 현지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줄이 길게 늘어섰고 와. 이틀 만에 미국에서도 김치가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 네. 보면은 엄청나게 긴 줄이 늘어선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아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 호주, 유럽, 일본, 홍콩까지 전 세계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인기가 글로벌 쭉쭉 성장해 가는데 아니 우리 최진봉 교수님 미국에 계실 때 네. 홍진경 씨 김치가 좀 들어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안타깝게 없었어요. 제가 2012년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 전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뭐 메이커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로 만든 것도 많았어요. 미국 그래요? 내에서도.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태어나면 절대 식품 사업 안 하겠대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이다 보니까 덕본 것도 있지만 손해본 것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조금만 문제되면 이제 연예인이 하는 거니까 또 비판도 많고 이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맞아요.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이기에 항상 예민하다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재산은 딸 나일이에게 100% 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머나. 그리고 하나 단서를 달았습니다. 물려줄 돈은 없지만. 이것도 약간 이제 엄살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엄살이겠지만, 아무튼 나일에게 다 물려주겠다는 얘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K푸드의 이 선봉장인 한국의 김치잖아요. 그 한국의 김치를 또 세계의 만방에 알리는 이 역할, 선봉장 역할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요즘 집에 이거 가진 분이 제일 부럽다는데 이지혜 씨가 알고 보니 이런 분이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집에 있는 금을 다 털어왔어요. 사실은 내 것만 하기에는 너무 내가 재산이 없어, 가진 게. 그러나 자수성가. 난 자수성가. 그래서 요거 트로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보러 왔는데 오다가 가방을 떨어뜨려서 깨졌어. 그러나 이런 가치를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노래하면서 네네네. 옛날에 도전천국 이런 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상을 1등을 한 거야. 이거는 금 맞아. 이거는 황금 열쇠인데 이거 몇 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2011년 10년 전이네. 그때 어머. 내가 알기로 그때가 한 돈에 7만 원이었어. 왜냐면 그때 내가 이게 200 얼마라 그랬어. 열돈이야, 열돈. 지금 800. 아니 진짜 듣는 우리도 입이 떡 벌리는
벌떡 벌어진다는 2011년에 받은 게 7만 원 한 게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그러니까요. 뭐 이거 산수가 잘 안 되는데 와. 말이죠. 요즘에 금값이 워낙 천장을 뚫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이 금의 시세를 이용한 재테크, 소위 금테크에 열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샵 출신 방송인이죠. 이지혜 씨가 본인이 방송사로부터 과거에 받았던 뭐 메달이니 트로피, 상패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 플러스 또 애들 키우다 보면은 뭐 애들 돌반지 받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귀금속을 주로 취급하는 종로 3가의 그 귀금속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하죠, 거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자수성가했다고 아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려받은 건 없지만 본인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생기게 된 뭐 여러 트로피 이런 방송사에서 받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게 시세가 과연 얼마나 나가는지 내지는 그 트로피가 정말 금인지 보기에는 샛노란데 네. 정말 금인지 이런 게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거를 지금 처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놔둘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지혜 씨도 아마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네. 역시 방송사에서 받았던 이런 뭐 메달이니 이런 것들이 실제 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 갑자기 우리들도 궁금해지잖아요. 이 우리 방송 연말 대상 같은 거 보면 각 방송사들이 주는 트로피 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우리 보면 집에서 우리가 못 받으니까 내심 저 도금일까 도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금은방 찾아갔을 때 그 트로피는 어떤 가치였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어요?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금 색깔. 색깔만 금 찬란한 색깔. 금색이다. 이것도 은이 아니라 이건 이제 주석 같은 거. 엄청 무겁죠? 네. 이거는 그냥 의미구나. 의미지. 아니, 혹시 몰라 이게 겉이 금인가 해가지고. 이거 이름표 있는 여기도 아니에요? 긁어. 혹시 이것도 긁어보면 여기. 아니에요. 다 여기 다 금은 아니다. 요. 아니 길 뜨면 안 돼. 내가 아니야. 안 뜯고 이거는 금분도 아니고 그냥 노란 색깔. 어머 어떡해. 많이 당황스럽네. 당황스럽지. 이걸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금만 그래 얘기해도 돼? 네네. 7,139만 4천 원. 아까 우리 14K 94만 5천 원 더하면 7,233만 9천 원. 웬만히 좋은 차 한 대 깔까? 차 한 대 깔까? 내 딸 거 팔았고 나 차 살까?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갖고 오면 나 누가 잡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따로 조용히 와서 할게요, 여러분. 나 가다가 누가 나 잡아가면 어떡해. 아니 믿기지가 않아요. 물론 금값이 십수년 전보다 지금 많이 치솟았다고 하지만 집에 있는 금 탈탈 털었더니 얼마라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7천만 원이 넘으면 진짜 이 비싼 건데요.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땐 트로피도 되게 비싸 보이는데 아마 이지혜 씨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잖아요. 셀로판 노란색은 김은 아니었고 그 위에는 철에 붙는 주석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금 감정을 해주시는 분이 트로피는 그렇게 큰 이 금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네. 갖고 있는 금을 다 모아놨더니 이게 7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지혜 씨가 살 때는 금테크라는 말이 될 정도로 그때는 쌌는데 한돈 한 7만 원. 점점 늘어나서 이 자산이 불어났는데요. 일단 귀금속은 현금으로 한번 바꾸기도 했고 아이들의 금반지, 금허리띠는 골드바로 바꿔서 이제 보관하기로 했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요. 이지혜 씨가 진짜 대단한 게 한번 금을 탈탈 모아가지고 금을 팔았는데 언제 팔았었냐? 완전히 고점일 때 한번 팔았다는 거예요. 제일 비쌀 때. 그래서 이후의 추이를 봤더니 금값이 뚜두두둑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타이밍 좋았네. 예, 그래서 이지혜 씨는 인생은 진짜 타이밍이다.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또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사행심 조장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없는 돈 털어서 지금 이지혜 씨가 산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돈 금을 팔았다. 그 타이밍이 좋았다. 근데 진짜 그 타이밍 맞추는 건 안지용 기자님 늘 숙제잖아요.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그 이지혜 씨가 보여준 황금 열쇠 그 도전 천국이 2000년부터 2014년 동안 14년 동안 방송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매회 한 양.
10돈씩 줬어요. 아, 우승자에게 그래요? 매주요. 어머나. 아마 그 방송사에서 지금은 땅을 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요. 자, 최근에 이재 씨가 잘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쭉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에도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이 금테크 열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특히 몇몇 연예인들이 금테크에 성공한 사례를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어머나. 대표적인 분은 연예계 짠순이로 유명한 전원주 씨입니다. 어머. 나는 돈 생기면 금을 수시로 사서 금고에 넣어놨다. 한 10억 원어치 저 말씀 해도 모았다라고 괜찮으실까 했는데 모르겠네. 저 걱정되네. 말씀하신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로는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아이고, 보이고요. 네. 황보라 씨는 돌반지 많이 들어오지 않냐. 그럴 때마다 그걸 골드바로 바꿔놨는데 이거 다 하면 한 50돈 될 것 같아. 현재 시세는 약 4억 정도고 와. 김구라 씨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금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어치 샀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3억 4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잘못된 돈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네. 본인들이 생각지도 않게 큰 네. 금테크가 된 거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집안 보안에는 좀 신경 쓰셔야겠다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 때 부러운 마음에 해본 소리입니다. 멋졌습니다.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출장이란 말에 더 어처구니가 없어집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KBS 전국 노래자랑에 그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 고장에서 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무대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윤수일 씨의 아파트를 불렀다고 하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이크 친 부분에서요. 뒤에 열심히 응원을 하고 계시는 백댄서 분들이 보이는데 네. 이 백댄서 분들이 여성 간부급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출장의 명목이 중요하잖아요. 네. 출장에서 보니까 명분이 공무수행이라고 적고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저기가 뭐 딱 보면 화면에 잠깐도 나왔지만 그 유명한 K본부의 그 송혜 선생님이 옛날에 진행했던 K본부 그거 노래자랑 그 녹화 아마 그거였나 봐요. 근데 광주 북구 순서였나 봐요. 그런데 그 녹화 현장에 북구청장이 올라가고 그 아까 김묘성 기자님 설명처럼 100번 양보해서 노래는 부를 수 있죠. 북구청장이 또 홍보도 할 겸. 근데 뒤에 등장한 백댄서들이 그 구청 공무원, 간부급 공무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장 과장들이라는 것이고 이분들 그 복장 같은 걸 아까 보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뿌옇게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흔드는 반짝이 솔 같은 거 있잖아요. 술 이것도 있고 그리고 뭐 스카프 착용하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한눈에 아 백댄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분들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행사가 평일에 열렸기 때문에 이분들 공무원이잖아요. 6일이면 평일이죠.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공무 목적 출장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까지 그 목적으로 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장은 혹시 입장이란 걸 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요, 네. 관례적 요청에 따라 무대 참여를 수락하게 됐고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축제 분위기에 동참하는 취지의 무대에 오른 거였다고 하고요. 무대에 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대에 오르는데 이때 이런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게 문제죠. 이에 대해선 간부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특정 성별이나 직급을 지목해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 여성 간부들만 무대에 선점에 대한 우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이 공식 입장문 전에 북구청장 관계자들이라고 해서 몇몇은 이렇게 여성들만 올라가게 되는 건 우연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무대가 열리고 하필이면 전원 여성이고 또한 응원 도구도 맞춘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똑같이 출장으로 이걸 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해명이 더욱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최재문 교수님, 어떻게 그걸 지금 시청자분들 또 우리 네티즌분들, 시청자분들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는
저 올라가는데 저 무대에 올라가는데 다른 간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우리 구청장님이 나간다고? 야 우리 뭐 그날 휴가를 내고 출장계를 내서 우리 다 같이 이 안무도 맞추고 올라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출장계라고 하면 일이 업무잖아요. 업무로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휴가를 내고 갔으면 뭐 그래도 100번 양보의 자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출장계를 냈다고 하고 출장 처리를 해줬다는 말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준 거예요. 저거 하려고 공무원 됐습니까? 아니 저기서 구청장이 노래를 부르는데 백댄스 하려고 공무원 했냐고요. 이게 이래놓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출장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일환으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간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구청장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백댄스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무원들을 들러리로 삼아서 조직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자발적 참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용인한 구청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는 구청장이 가발적으로 온다 그래도 못 오게 해야 돼요. 어딜 와? 그러니까. 근무 이 사람들아 당연하죠. 근무에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본인은 홍보 차원에서 갔다 하더라도 아니 공무원들이 저런 일에 동원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고 본인 혼자 갔다 오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좀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 측은 혹시 입장을 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너무 논란이 커지니까 입장을 냈는데요. 아까 그 구청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게 정말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참전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쟁에 같이 구청장이 나왔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녹화가 된 것도 아니고 방송용으로 무대에 선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보통 이 전국 노래자랑의 컨셉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그런 이제 무대를 꾸미는 컨셉이다 보니까 원래 녹화 전이나 쉬는 시간에 해당 그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와서 지역 구민들한테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하는 방식이나 뭐 자리를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작진이 관여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논란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뭐 약간은 선을 긋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K본부 측 제작진을 뭐라 하기 전에 일단 문인 구청장의 일단 저 행동 거지가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해요. 일단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길 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봅니다. 어머, 요즘요. SNS상에서 제2의 충주맨으로 불리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두고 왔는데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같이 좀 들어갈게요. 비트 주세요. I love 군산 짬뽕 잡다 수제비 꽃게지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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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make this wow 군산 food 힙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다시 그럴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스타 공무원이란 말이 딱 맞는데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저희가 지금 빵빵 터졌습니다. 진짜 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제2의 충주맨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저런 스타가 발굴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끼와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군산시 홍보 영상들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아까 보셨죠? 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을 펼치는 박지수 주무관이 있습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보셨던 대선을 앞두고 제작된 공무원이 투표날 듣기 가장 공포스러운 말 탑4였습니다. 투표날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재미있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정말 한눈에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무려 조회수 7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700만 와. 네, 그 외에 10개 이상의 이 조회수 합치면 모두 누적 1,400만 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군산시에서 제대로 인재를 발굴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 전국노래자랑 거기에 동원됐던 그 공무원들 보셨죠? 자발적이고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공무원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지자체마다 너나 할 것 없이 홍보 경쟁이 치열한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 그중에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하면 홍보는 뭐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네. 아까 이제 우리 김현주 평론가님이 이수지 씨하고 비슷하게 보인다 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나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좀 닮았다. 어머, 닮은 어디서 게 많이 보여요. 봤댔는데. 네, 그래서 지수 수지 바꾸면 되잖아요. 어머나? 예, 그런 말도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누리꾼들- 모습에서 완전 닮았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죠? 네, 약간 거의 그런 비슷해요. 얼굴이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대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 전문 배우 아니고 진짜 공무원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네. 웃으면서 보다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5급 과장 자리 준다고 확답받은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혹시 앞서 뭐 저기 광주 북구청장 그 노래할 때는 뭐 뒤에 간부들 동원됐는데 혹시 이번 영상은 장윤 변호사님 혹시 이 직원분한테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혹시 뭐 군산시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정도 열연과 재능을 이렇게 발휘하는 공무원한테 혼을 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군산시가 화답을 했는데 어떻게 화답했냐. 9급인 이 박 주무관을 8급으로 특별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 이유를 설명을 또 군산시가 했는데요. 네. SNS 홍보 콘텐츠를 통해서 군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한다. 따라서 박지수 주무관을 9급에서 8급으로 특별 승진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괜히 우리가 기쁘고 막 박수가 나올 것 같은데 김묘선 기자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딱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에? 반전이 뭐냐면요. 사실 이 박주무관의 담당 업무 분장에 있는 그 업무는요. SNS 홍보 업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요, 옆에서 그냥 홍보 일을 하시는 분을 도와주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그냥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래요. 앞서 영상 보셨겠지만 정말 그 끼는 대단했잖아요. 그 끼를 숨기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승진에 대해서 또 소감도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한번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즐겁게 촬영을 하다 보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네. 혼자만 특진하게 돼서 함께 고생한 다른 동료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배려심 대단합니다. 공직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산 보람을 느낀 박지수 주무관님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기관마다 지자체마다 이른바 이런 B급 감성, B급 재미를 주는 영상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B급 감성도 중요하지만 A급 일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말 전국의 수험생들 수십만 명 수험생 정말 고생 많았는데 아니 수험생들 머릿속에 이제 뭐 할까 이제 또 뭐 저기 뭐 논술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런 거 걱정이 아니라 범 내려온다 뭐 동물원 갈 거예요. 범이 왜 내려와요 지금 안진영 기자님. 네, 어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죠. 자, 그런데 국어 영역 지문 하나가 유독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 18번에서 21번 문제의 지문인데 네. 자, 그 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뭔데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속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어머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같지 않으신가요? 일단 판소리 수군가의 가사 일부입니다. 어허. 그런데 대중에게 더 익숙한 건 5년 전 발매됐던 이 밴드 이날치의 히트곡 범 내려온다의 노랫말이기도 한데 저도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단 직접 들려드릴게요. 네. 딱 듣자마자 이 노래 하실 겁니다. 아하.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 곳에 내려온다 머리를 흔들며 향기 좀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리니 가슴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거 뉴스파이터에서 소개드렸었고 정말 저도 엄청 불렀는데 근데 이 노래가 왜 갑자기 주목받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셨던 영상은 우리 관광 그 컨텐츠를 네. 해외 홍보하는 그 영상이기도 했는데 그랬었죠. 저게 저 음악이 쓰였잖아요. 네. 범 내려온다 하는 이 도입부 음악을 듣게 되면은 아마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분들조차도 아 이건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한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익숙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지문을 읽은 일부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읽자마자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됐던 것이죠.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곤혹스러웠다. 이런 의견을 준 수험생도 있었고요. 또 다른 수험생은 이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 내려온다. 이게 콧노래로 흥얼거려져서 참 곤란했다. 이랬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풀고 있다가 지문을 보고 있다가 범 내려 나도 모르게 들썩들썩한다. 이거 마킹 이거 번호 내렸으면 안 되는데 막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냐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수능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니까 긴장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떠돌면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계속 범 내려온다. 저 노래가 계속 흥얼거려지니까. 어떡해. 그래서 좀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일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영향을 줘서 집중하는 좀 방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장효인 변호사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수능 금지고 물론 이제 그 해당 이 노래를 부른 가수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수능 금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 반복되는 멜로디가 계속 이 수험생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노래는 정말 뭐 수능 가까우면 듣지 마세요라 할 정도인데 근데 이거는 이미 국민들한테 많이 익히 알려진 노래인데 수능 금지고는 아니지만 이거를 떡하니 지문에 나왔어요. 그럼 아니 대학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그 출제자들 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까 그 곤혹스러웠다고 머릿속에 맴돌아서 그런 수험생들이 한둘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 이 지문 때문에 시험 망쳤어. 뭐 소송 걸 수 있어요? 만약에 소송은 자기 마음이에요. 민사 소송은 뭐 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지문이 내 머릿속에 너무 맴돌아서 맞을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건 실력 문제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일부러 수험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고의, 이걸 일부러 출제는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일부러 혼돈을 가져오려고. 그럼 최소한 실수라고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의 많은 평균치의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보는 순간 노래를 떠올리면서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 완전히 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개인 편차가 상당히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든 뭔가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하든 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정말 더 쓸데없는 궁금증이 요즘 그 있잖아요 캐대언의 골든 그 만약에 진짜 정말 너무 앞서간 질문이 묻지만 그 질문을 냈다고 쳐면 그 막 흥얼거리고 탄탄탄 막 춤출 거 아니야. 어떻게 돼? 그것도 소송 못 걸어요? 아마 그거는 더 좀 논란은 컸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이른바 후크송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상징적인 노래가 돼서 논란이 컸겠지만 같은 이유로 소송까지 했을 때 수험생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수능을 망칠 정도였네 라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법원이나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곤혹스럽고 당황했을 수험생들이지만 아마 그 당황이 더 다른 문제 더 긴장도를 높여줬을 거예요.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